진태석은 한혜라의 이름을 속으로 3번 씹어 삼키고 나서야 스스로도 믿기 싫은 결론을 입 밖으로 흘렸는데요. 혜라가 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게 분명해.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건양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진태석은 원래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태석은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었고, 진실이 되면 그 다음은 늘 같았습니다. 정리. 사람을 정리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권력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가 꾸민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한혜라를 살아있는 적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태석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의심은 진태석에게만 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세훈의 안에서도, 차정원의 안에서도, 주하늘의 안에서도 의심은 오래전부터 자라 있었고요. 특히 진세훈은 그 의심을 숫자로 바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3조 비자금의 비밀번호. 그 숫자를 알아낸 순간 진세훈은 잠깐 손끝이 떨렸는데요. 떨렸다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커져서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거였어요. 진세훈은 평생 진태석이 만든 사냥개로 살아왔습니다. 말 잘 듣는 도구로 키워졌고,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웠고, 남의 약점을 누르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이 진세훈을 사냥개에서 사냥꾼으로 바꾸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세훈은 혼자 있는 차 안에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보려다 멈칫했는데요. 화면에 뜨는 로딩이 길어질수록 진세훈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장면들이 겹쳐나왔습니다. 진태석이 자신을 내 것이라고 부르던 순간들, 한혜라가 고개를 숙인 채로도 사람을 찌르던 말투, 차정원이 예의 바른 얼굴로 칼을 꽂던 목소리, 그리고 주하늘이 아무렇지 않게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갈아 끼우던 침착함까지요. 진세훈은 그 모든 장면에서 늘 남의 게임 속에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진세훈이 게임의 규칙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규칙을 쥐면 사람이 변합니다. 특히 진세훈 같은 사람은 더 변해요. 자기 안에 오래 눌러놓았던 열등감과 분노가 이제 나도 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솟아오르거든요. 진세훈은 입술을 누르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양 갖는다. 가진다는 말은 사랑에는 쓰면 안 되는 말인데요. 권력에는 너무 잘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진세훈은 그 말이 자꾸 편해지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편해지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같은 시각, 주하늘은 건양그룹 회장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은 사람치고 표정이 너무 없었는데요. 그게 주하늘의 방식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감정이 얼굴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약점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하늘은 웃을 때도 웃는 척만 하고 화날 때도 화내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하늘이 눈을 한 번 더 길게 감았다 떴는데요. 그게 흔들림이었습니다. 흔들린 이유는 단순했어요. 진세훈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조미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회장님, 진세훈 쪽이 숫자를 쥔 것 같아요. 주하늘은 확실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확실히 오기 전에 이미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주하늘은 그냥 그럼 빨라지겠네라고만 했습니다. 빠르다는 건 누군가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었고요. 실수는 증거가 됩니다. 그걸 주하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했는데요. 회장님, 차정원은요? 주하늘은 그 질문에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하늘은 차정원을 경계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한다는 걸 주하늘은 알고 있거든요. 차정원은 한 번 가짜로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이고 그 결심이 무섭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무기로 만든 사람은 진짜를 위해서도 거짓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정원은 주하늘의 편이기도 하고 주하늘의 칼날이기도 합니다. 주하늘은 조미향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은 나를 칠 수도 있어. 조미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는데요. 회장님, 그걸 아시면서도 주하늘은 알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기 때문에 더 가까이 둔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두면 칼끝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니까요. 멀리 두면 언제 어디서 꽂힐지 모릅니다. 주하늘은 그런 불확실을 못 견뎌요.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진태석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이미 황 실장이 한혜라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황 실장이 더 이상 자기 일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모르는 척하는 건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태석은 모르는 척하면 상대가 방심한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태석이 황 실장을 아는 척하는 순간 황 실장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진태석은 그걸 싫어해요. 진태석은 상대가 등을 돌리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상대가 등을 돌려도 자기가 돌리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진태석은 윤비서를 불러놓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 실장 건드리지 마. 지금은. 윤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그럼이라고 하자
진태석은 말끝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황 실장이 아니라 헤라야. 진태석은 한혜라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다른 모든 위험은 부속이 됐습니다. 그 부속에는 주하늘도 차정원도 진세훈도 있었지만요. 진태석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늘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이기도 하고 진태석에게 가장 큰 모욕을 준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모욕이 붙으면 사람은 폭주합니다. 진태석은 그 폭주를 자기 힘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고요. 한혜라는 그날도 우아했습니다. 우아함이라는 게 참 잔인한데요. 우아한 사람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척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척할수록 상대는 더 불안해지거든요. 한혜라는 진태석이 불안해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혜라는 일부러 불안해지게 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진태석이 불안하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증거가 남아요. 한혜라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진태석의 실수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욕망 때문에 딸을 버렸지만 지금은 욕망 때문에가 아니라 전쟁 때문에 딸을 지키려는 쪽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따뜻한 모성애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 칼로 변한 거였어요. 한혜라는 울지 않습니다. 울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진태석이 이깁니다. 그런 한혜라 앞에 차정원이 섰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은 늘 묘했는데요. 그 말에는 사랑이 섞여 있기도 하고 증오가 섞여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원망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원망을 입 밖으로 막 뱉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원망을 계획으로 바꾸는 타입이죠. 그래서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의심 시작했어. 한혜라는 알아라고 했고요. 차정원은 죽이려 들 거야라고 했습니다. 한혜라는 그 말에도 그럴 거야라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인데요. 모녀처럼 따뜻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녀처럼 울고 웃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 동료처럼 사실만 주고받습니다. 그게 이둘의 관계가 망가진 방식이었고 동시에 이둘이 살아남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는데요. 잡는 순간 손이 차가웠습니다. 차정원은 그 차가움이 싫었습니다. 싫으면서도 익숙했어요. 자신도 그렇게 차가워졌으니까요. 차정원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한혜라는 그 말에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래. 너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견딜게라는 허락. 그 허락이 차정원을 더 잔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걸 한혜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허락했습니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차정원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자신이 진태석 편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진태석이 방심해야 진태석이 큰 실수를 하니까요. 차정원은 그 큰 실수를 말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진태석은 말이 증거가 되는 인간인데도 화가 나면 말이 많아지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정원은 진태석을 화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달래야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걸 하다가 자기 감정이 먼저 터져요. 그런데 차정원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로 살아본 사람은 자기 감정을 칼집에 넣을 줄 알거든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뒤쫓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진태석은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는 비서에게도 임원들에게도 집안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헤라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는 질문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결론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은 회장의 결론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게 권력의 무서움이죠. 진태석은 그 결론을 이용해서 한혜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흔듭니다. 비서라인, 법무라인, 경호라인, 심지어 집안의 오래된 집사까지요. 누군가 흔들리면 진태석은 그걸 헤라가 사람을 건드렸네라고 해석합니다. 진태석은 모든 흔들림을 한혜라의 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죄가 커질수록 죽일 명분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 진세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원래 안전한 선택을 좋아합니다. 주하늘은 안전해 보이는 회장이었어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큰 충돌을 피하면서도 조용히 사람을 빼는 타입이었으니까요. 임원들은 그런 회장이 편합니다. 그런데 진세훈은 그 편함을 위험으로 바꿉니다. 진세훈은 이사회에 들어가기 전날 밤 임원 몇 명에게 조용한 소문을 흘립니다. 3조 비자금 회장 라인에서 움직인 거래. 여기서 중요한 건 진세훈이 주하늘을 직접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찍으면 반발이 생기거든요. 진세훈은 대신 회장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임원들은 스스로 연결합니다. 회장 주하늘이라고요. 자기 머리로 만든 결론은 더 확고해집니다. 진세훈은 그런 심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개로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사람의 비겁함이었거든요.
이사회 당일 진세훈은 평소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차분한 얼굴은 준비된 폭주의 얼굴이죠. 진세훈은 첫 발언부터 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는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불안하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세훈은 이어서 불안할수록 회사는 투명해야 합니다라고 했고요. 그 말은 착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착한 말로 시작한 칼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방심하거든요. 주하늘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어디로 가려는지요. 주하늘은 임원들 표정도 봅니다.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면 위험합니다. 호기심은 배신의 시작이니까요. 주하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넘어가나. 그리고 주하늘은 그 누구를 미리 찍어두는 사람입니다. 진세훈은 결정적인 단어를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비자금. 회의실이 조용해졌고요. 진세훈은 3조라는 숫자를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임원들은 이미 흥분합니다. 숫자는 사람을 취하게 하거든요.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아도 숫자만으로 사람은 흔들립니다. 진세훈은 그걸 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한 척 말했어요. 명분이 필요하시죠? 회장님을 흔들 명분. 그 말은 주하늘에게도 임원들에게도 동시에 독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자기를 흔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꺼내는 순간 그 흔들림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임원들은 그 흔들림을 즐깁니다. 흔들림이 생기면 줄을 갈아탈 기회가 생기니까요. 주하늘은 낮게 말했습니다. 절차 없이 의제 올리는 건 불가능해. 진세훈은 웃었습니다. 절차가 사람을 살립니까? 주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태석이 떠올랐습니다. 진태석도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은 절차로 안 죽는다. 사람은 사람으로 죽는다. 주하늘은 속으로 짧게 혀를 찼습니다. 진세훈이 진태석을 닮아가고 있다는 게 보였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이사회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기권이라는 선택을 하곤 했는데요. 기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척하면서 전쟁을 설계하는 사람의 선택이죠. 오늘도 차정원은 기권합니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얼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차정원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차정원은 기권보다 더 무서운 걸 선택해요. 차정원은 말을 던집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그 말은 진세훈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들리고 주하늘을 흔드는 것처럼 들립니다. 임원들은 차정원의 말 한마디에 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차정원은 건양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사람들에게 무게가 생긴 사람입니다. 그 무게는 진실이 아니라 서사에서 옵니다. 사람들은 서사를 믿거든요. 차정원은 서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시선을 잠깐 느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을 보지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보지 않으면서도 친다는 뜻이니까요. 주하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원이 진세훈 편인 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하늘은 그걸 막지 않습니다. 막으면 더 크게 터져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어떤 칼을 준비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결론을 미루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미루는 결론은 사실상 흔들림을 인정하는 결론이에요. 진세훈은 그걸 원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한 번에 뺏지 않아도 됩니다. 회장 자리를 불안하게 만들면 회장 자리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주하늘은 그날 밤부터 사방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움직이고 감사가 움직이고 내부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돌고 임원들이 회장실에 들어왔다가 말끝을 흐립니다. 회장은 자리가 아니라 고립입니다. 주하늘은 그 고립을 견디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견디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하늘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차정원. 그리고 차정원이 지켜야 할 사람도 주하늘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를 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가장 잔인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이 주영채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원래도 자기 안의 결핍이 큰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가진 걸 뺏기는 순간 그 결핍이 폭발합니다. 디자인쇼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부터 주영채는 나는 끝났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끝났다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 끝나지 않기 위해 발악한다는 거였어요. 주영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갑자기 멍해지고 멍해졌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원망은 사람을 잠깐 살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착각을 주거든요. 주영채는 그 착각이 없으면 바로 부서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차정원을 원망하고 공난숙을 원망하고 심지어 진세훈을 원망합니다. 너도 나 버릴 거지?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돼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경고입니다. 나를 버리면 나 폭발해라는 경고. 진세훈은 주영채의 이런 상태를 감정으로 보지 못하고 리스크로 보게 됩니다. 진세훈이 회장 자리를 노릴수록 주영채의 폭주가 더 무서워져요.
주영채가 한번 크게 터지면 진세훈이 쌓아올린 명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세훈은 주영채를 달래는 척하지만 사실은 관리하려 합니다. 관리라는 단어가 사랑을 죽입니다. 주영채는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아, 회장 되면 나랑 행복하게 살 거지? 진세훈은 대답이 늦습니다. 늦는 대답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주영채는 늦는 대답을 거짓말로 번역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세훈은 결국 그래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비어 있습니다. 주영채는 비어있는 말을 눈치채고 더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 생존을 묻습니다. 나 버리지 마. 이 말이 주영채의 진짜 대사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진태석이 움직입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꾸민다는 확신을 굳히는 순간 뒤를 캐는 것에서 직접 손대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진태석은 원래 손을 더럽히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흔적이 남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태석은 한혜라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공포를 줍니다. 공포를 주면 사람이 실수하거든요. 실수하면 잡기 쉬워요.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그런 공포를 주기 위해 아주 자연스럽게 한혜라의 서재를 뒤집습니다. 그 모습을 한혜라에게 보이게 합니다.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들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들키면 상대는 자기 안에서 무너져요. 한혜라가 흔들리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한혜라가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진태석은 이미 서랍 하나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놀라지 않습니다. 놀란 척도 안 합니다. 그게 한혜라의 잔인함이죠.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말합니다. 남의 서재는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니에요. 진태석은 웃습니다. 남의, 너 내 여자잖아. 한혜라는 미소를 아주 얇게 짓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마음까지 소유되는 건 아니죠. 진태석은 그 말을 싫어합니다.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면 진태석은 폭주합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의 목 가까이에 손을 가져갑니다. 아직 잡지 않아요. 대신 잡을 수 있다는 공포를 먼저 줍니다. 한혜라는 그 공포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이런 공포를 너무 많이 겪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겪었다고 해서 무서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한혜라는 속으로 떨립니다. 다만 겉으로 떨지 않을 뿐입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한혜라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정원아, 지금 와. 차정원은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한혜라를 미워하면서도 한혜라가 죽으면 자기 안의 분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분노는 목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분노는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차정원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한혜라를 미워해야 하는데 동시에 살아있어야 하는 사람으로도 봅니다. 그 갈등이 차정원을 미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차정원은 미치지 않으려고 더 냉정해집니다. 차정원이 도착했을 때 한혜라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짧았습니다. 한혜라는 겁이 났는데요. 겁이 난 걸 차정원에게 들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들킵니다. 차정원은 그런 눈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 눈이기도 했으니까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엄마, 태석이 손댔다. 한혜라는 알아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차정원은 그 떨림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현실이 들어왔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태석 편인 척해. 차정원은 숨을 삼킵니다. 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석이 너를 믿을수록 태석은 더 실수해.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 더러워져. 한혜라는 손을 꽉 잡습니다. 더러워져도 돼. 살아남아. 이 말이 한혜라의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죠.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따뜻한 사랑이 사람을 죽입니다. 차정원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대답합니다. 알겠어. 다음 날 차정원은 사람들 앞에서 한혜라를 몰아세웁니다. 부회장님, 회장 자리 내려오셨으면 이제 조용히 계세요. 한혜라는 독하게 받아칩니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오려고? 차정원은 웃는 척합니다. 내 자리 찾으려고요. 내 자리. 한혜라가 비웃는 척하며 묻자 차정원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건양이요. 그 말이 사람들 귀에 꽂힙니다. 모녀가 갈라졌다. 정원이 헤라를 치고 올라간다. 이 소문이 퍼질수록 진태석은 행복해집니다. 진태석은 분열을 좋아해요. 분열되면 지배하기 쉬우니까요. 진태석은 그 소문을 듣고 차정원을 따로 불러 칭찬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차정원은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그 대답은 복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함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했다는 문장을 쌓아두는 거니까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말을 증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제 진세훈의 폭주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립니다. 진세훈은 비밀번호를 쥔 뒤부터 임원들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무섭죠. 진세훈은 누가 자기 편이 될지 고르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 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지 고릅니다. 가족이 약점인 임원, 투자 실패가 약점인 임원, 과거의 비리가 약점인 임원. 진세훈은 그 약점을 하나씩 건드립니다. 건드릴 때도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통을 조입니다. 그 조용함이 사람을 더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결국 진세훈 편을 들면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모이면 그게 명분이 됩니다. 이사회라는 곳은 진실이 아니라 합의로 움직이니까요. 주하늘은 그 합의를 깨기 위해 움직입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처럼 약점을 직접 찌르지 않습니다. 주하늘은 시스템으로 찌릅니다. 감사 라인을 바꾸고 결제 라인을 바꾸고 법무팀과 재무팀을 조용히 재편합니다. 진태석이 심어둔 사람들을 하나씩 빼는데요. 크게 소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빼요. 이 방식은 진태석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폭발은 익숙해도 숨통이 조여지는 건 공포거든요. 주하늘은 그 공포를 진세훈에게도 줍니다. 진세훈은 처음엔 비웃습니다. 회장님이 아직도 회장인 줄 아시네. 그런데 주하늘의 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바뀌고 외부 감사기관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내부에서 고발이 올라오고 이사회 자료가 예상보다 빨리 흘러나옵니다. 진세훈은 속으로 불안해집니다. 비밀번호는 힘이지만 불안은 그 힘을 썩게 만들거든요. 그 불안의 틈으로 주영채가 터집니다. 주영채는 결국 진세훈의 회장실로 들어와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다들 비웃어. 너도 나를 비웃어. 진세훈은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그 말을 하면 주영채가 더 터질 걸 압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달래듯 말합니다. 영채야, 지금은. 주영채는 그 지금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 미쳐요. 지금은? 그럼 나중엔 나버릴 거지. 주영채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갑자기 멍해집니다. 진세훈은 그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진세훈은 이 상황을 리스크로만 번역하고 있으니까요. 주영채는 그걸 느끼고 더 무너집니다. 너도 결국 다 똑같아. 주영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진세훈은 잠깐 숨이 멎는 기분이었는데요. 진태석에게 들었던 말과 너무 비슷해서요. 너는 내 도구야. 진세훈은 도구였던 삶이 싫었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도구를 만들고 있는 자신이 보입니다. 그 혐오감이 진세훈을 더 폭주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 혐오를 멈추는 방법은 두 가지죠. 멈추거나 더 크게 가거나. 진세훈은 더 크게 갑니다. 더 크게 가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이사회가 다시 열립니다. 이번엔 정말로 회장 자리가 올라옵니다. 진세훈은 이미 몇 표를 확보해둔 상태였고 주하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도 알고 있었고요. 차정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한 발 늦게 움직입니다. 일부러요. 빨리 움직이면 진세훈이 숨습니다. 숨으면 잡기 어렵죠. 차정원은 진세훈이 말을 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세훈이 명분을 말로 만들게 해야 그 말이 나중에 목줄이 되니까요. 진세훈은 회의실에서 회장 공백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하늘이 공백은 없다고 하자 진세훈은 웃습니다. 회장님 자리가 공백이 되는 건 시간이 문제죠. 이 말이 임원들의 심리를 찌릅니다.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상상하면 그 결과 쪽으로 붙습니다. 진세훈은 그걸 유도합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새 판이 필요합니다. 새 판은 새 회장이 필요하죠. 그 말들이 쌓이면 결국 표는 움직입니다. 그날 주하늘은 잠깐 밀립니다.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양새가 됩니다. 주하늘은 표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하늘의 심장이 아니라 주하늘의 고립이 무너집니다. 회장 자리에서 밀리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주하늘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면 약점이 되니까요. 대신 주하늘은 조용히 차정원을 부릅니다. 차정원이 들어오자 주하늘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칼이 돼야 해. 차정원은 눈을 내리깔고 대답합니다. 이미 칼이에요. 주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누구를 칠 거야? 차정원은 대답이 잠깐 늦습니다. 늦는 대답은 주하늘에게도 불안입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결국 말합니다. 진세훈이요.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도 그래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도.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이 걸립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자신을 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도 알고요. 둘은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그걸 아는 채로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한편 진태석은 한혜라를 죽이려 듭니다. 진태석의 방식은 늘 같습니다. 먼저 공포를 주고 다음에 손을 뻗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따로 부릅니다.
한혜라는 알고도 나갑니다. 왜냐면 한혜라가 안 나가면 진태석이 차정원을 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한혜라는 자기 몸을 내놓는 겁니다. 모성애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필요한 선택이라서요.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회장님. 진태석은 낮게 웃습니다. 너 결국 끝이네. 한혜라는 조용히 묻습니다. 끝이라니요. 진태석은 한혜라의 목 가까이에 손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바로잡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다는 공포를 주고 그 공포에 한혜라가 흔들리길 바라죠. 그런데 한혜라는 흔들리는 척만 합니다. 한혜라는 일부러 눈을 흔들어줍니다. 나 무서워서 그래요. 진태석은 그 눈 흔들림에 만족합니다. 진태석은 사람이 무서워할 때 가장 믿음이 갑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기대니까요. 진태석은 그런 구조를 좋아합니다. 한혜라는 그 구조를 역용합니다. 진태석이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요. 그리고 이때 홍세프의 말이 떠오릅니다. 홍세프가 진태석에게 던졌던 예언 같은 말, 너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품에서 숨지겠구나. 진태석은 그 말을 비웃으려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숨이 막히거든요. 숨이 막히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더 잔인해집니다. 진태석은 지금 그 단계입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속삭입니다. 너 나 배신한 거 아니지? 한혜라는 미소를 지으며 되묻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진태석은 한혜라의 손목을 잡습니다. 너는 거짓말할 때 눈이 흔들려. 한혜라는 일부러 눈을 흔듭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진태석은 그 말에 더 방심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진태석은 자기 입으로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여자야. 너는 내 거야. 건양도 내 거야. 이런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소유선언이죠. 그리고 그 소유선언이 결국 진태석의 죄가 됩니다. 한혜라는 그 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차정원도 모으고 있었고요. 주하늘은 그 죄를 시스템 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태석은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조용한 공포에서 직접적인 살해로 넘어옵니다. 진태석은 갑자기 한혜라의 목을 잡으려 듭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이 튑니다. 진짜로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이 들어왔거든요. 한혜라가 흔들릴 뻔한 순간 문이 열립니다. 진세미가 들어옵니다. 진세미는 눈이 붉습니다. 진세미는 엄마 한혜라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랐고 아빠 진태석에게는 공포로 자랐습니다. 진세미는 이제 그 공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진세미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하지마. 진태석은 딸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진태석은 딸들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태석은 더 폭주합니다. 너까지 날 막아? 진세미는 울면서도 말합니다. 막는 게 아니라 나 살리는 거야. 그 말이 진태석을 미치게 합니다. 살린다라는 말은 진태석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단어라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진태석의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진태석은 숨을 들이마시려 하는데 숨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진태석은 순간적으로도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데요. 버티는 얼굴이 더 흉해집니다. 한혜라는 그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 지금 몸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한혜라는 그 무너짐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합니다. 한혜라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서워요? 진태석은 닥쳐라고 하면서도 눈이 흔들립니다. 한혜라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서우면 말이 많아져요. 진태석은 화가 나서 더 말합니다. 내 여자 주제에, 내 집에서, 내 건양에서 말이 쌓입니다. 말이 증거가 됩니다. 한혜라는 그걸 노렸습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진태석의 말을 기록으로 만드는 준비를 끝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을 속이기 위해 더 부드럽게 굴고 더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믿음이 생기죠. 진태석은 인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동시에 딸이라는 단어로 차정원을 묻고 싶어 합니다. 진태석은 결국 실수합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차정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저를 믿어주세요. 딸이라는 단어는 진태석이 차정원을 잠갔다고 믿는 자물쇠인데요. 사실은 진태석 자신을 잠그는 자물쇠였습니다. 진태석이 자식인 줄 알면서도 여러 번 죽이려 했다는 과거가 그 단어 하나로 더 선명해지거든요. 차정원은 그 선명함을 증거로 바꿉니다. 주하늘은 그 증거를 칼로 바꿉니다. 이제 진세훈이 건양을 잡습니다. 진세훈은 결국 회장실에 앉는데요. 그 순간 진세훈의 얼굴은 승리의 얼굴이 아니라 공허의 얼굴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자기가 뭘 원했는지 잊어버렸거든요. 원래 사냥개로 살던 사람은 목표가 주인의 칭찬이었는데요. 주인이 사라지면 목표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구멍 같은 욕망뿐입니다.
진세훈은 그 구멍을 건양으로 막으려 했는데요. 건양이 구멍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건양은 더 큰 구멍을 만들 뿐이죠. 그래서 진세훈은 회장 자리에 앉자마자 더 예민해집니다. 더 공격적이 되고 더 불신하게 되고 더 외로워집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이 건양을 잡은 순간 자기 인생도 드디어 빛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주영채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세훈이 회장이 된 후에도 주영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면 이제 주영채가 의지할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있을 땐 조금만 더 버티면 되라고 자기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와버리면 이제 버티면 행복해진다는 환상이 깨집니다. 주영채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더 자주 흔들리고 더 자주 폭주합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확인합니다. 나랑 행복할 거지? 진세훈은 그래라고 하지만 그 말은 더 건조해져요. 건조한 말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주영채는 결국 자신의 불안이 폭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주영채는 어느 날 회장실에서 물컵을 깨뜨립니다. 다 내 거야. 진세훈은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습니다. 참는 얼굴이 더 차갑습니다. 주영채는 그 차가움을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도 나를 버린다. 그 결론이 주영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주영채는 울다가 웃고 웃다가 갑자기 멍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합니다. 나나 여기 왜 있어? 이 말은 주영채의 현실감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어요. 결국 주영채는 병원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휴식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격리입니다. 주영채는 병원차에 오르면서도 진세훈만 봅니다. 세훈아 나 기다리면 돌아와. 진세훈은 대답을 못합니다. 못한 대답이 주영채의 마지막 끈을 끊습니다. 주영채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그 사이 주하늘과 차정원은 진세훈에게서 건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칼을 준비합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이 만든 명분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진세훈은 비자금으로 주하늘을 흔들었죠. 주하늘은 그 비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드러내서 진세훈을 흔듭니다. 차정원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차정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문장을 만듭니다. 명분을 만들던 사람의 손에 그 명분이 묶인다. 이런 문장들이 여론을 건드립니다. 여론이 움직이면 임원들은 다시 움직입니다. 임원들은 진실이 아니라 살아남는 쪽으로 붙으니까요. 주하늘은 그 비겁함을 이용합니다. 비겁함은 악이지만 전쟁에서는 무기입니다. 진세훈은 처음엔 버팁니다. 버티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건양이다. 그 소리는 진태석의 소리와 닮았습니다. 진세훈은 그 닮음을 인정하기 싫었는데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을수록 더 닮아갑니다. 결국 진세훈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통제하려는 순간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진세훈은 임원들을 더 세게 누르고 더 세게 겁을 주고 더 세게 협박합니다. 그 협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주하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진세훈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말하는 것. 결정적인 날 진세훈이 기자들 앞에 섭니다. 진세훈은 준비된 원고를 읽으려 했는데요. 원고가 자꾸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말이 꼬입니다. 진세훈은 말이 꼬이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주하늘 쪽에서 터뜨린 자료가 기자들의 질문으로 날아옵니다. 질문이 칼이 됩니다. 3조 흐름이 회장님 결제로 찍혔다는데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람은 회장님 아니냐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임원 협박 녹취가 있는데요. 진세훈은 얼굴이 굳습니다. 진세훈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거짓이라는 단어가 자기 혀를 찌릅니다. 왜냐면 진세훈은 거짓으로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거짓을 부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부정됩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다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백이에요. 회사라는 단어 뒤에 숨으면 사람들은 더 의심합니다. 회사라는 단어는 권력자들이 죄를 덮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결국 진세훈은 회장 자리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 망신처럼 보이지만 진세훈에게는 망신보다 더 큰 공포가 있었어요. 나 이제 누구지? 라는 공포. 사냥개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면 진세훈은 자기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정체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진세훈은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말은 주하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차정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진태석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선택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진태석과 한혜라는 그 폭주의 끝에서 함께 무너집니다. 진태석은 비자금과 건양을 뺏기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진태석은 원래도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권력을 잃는 공포가 심장을 직접 눌러버립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죽이려던 손을 떨면서도 끝까지 말합니다. 너는 내 여자야.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끝까지 소유. 진태석은 마지막으로 한혜라를 붙잡으려 하지만 붙잡는 힘이 사라집니다. 진태석은 결국 한혜라 쪽으로 무너집니다. 홍 셰프의 말이 현실이 되는 모양새였죠. 한혜라는 진태석의 무게를 받치다가 자기 숨도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한혜라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부르듯 낮게 말합니다. 정원아 살아. 차정원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무너질까 봐요. 한혜라는 마지막까지 울지 않습니다. 울면 진태석이 이기는 것 같아서요. 둘은 그렇게 끝납니다. 살기 위한 발악을 하다가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기 위한 발악이 늘 그렇듯이요. 남는 사람들은 다시 판을 짭니다. 공난숙은 애도하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늘 돈과 비즈니스가 먼저였고 사람의 죽음도 투자 방향 변경으로 번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계산합니다. 누가 다음 판의 주인이지? 구 실장은 공난숙의 옆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윤비서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줄을 찾습니다. 안진아는 자신이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눈치를 봅니다. 김성희는 차정원의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야 할 비밀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드라마가 한 번에 모든 비밀을 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비밀은 한 번에 풀면 끝납니다. 끝나면 시청자는 떠납니다. 주하늘은 결국 건양을 되찾습니다. 주하늘은 회장 자리에 다시 앉지만 예전처럼 혼자 앉지 않습니다. 차정원이 옆에 있습니다. 차정원은 여전히 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은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쓰는 칼에서 지키기 위해 진실을 쓰는 칼로 조금 방향이 바뀝니다. 완전히 선해지지 않습니다. 차정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차정원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선해지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여전히 날이 서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이제 주하늘을 향해 무작정 향하지는 않습니다. 주하늘이 그날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하늘과 차정원은 결혼합니다. 결혼이 이 드라마에서 해피엔딩이 되는 건 단순히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잔인함도 모르는 척하지 않아요. 대신 그 잔인함을 서로의 삶을 지키는 도구로 바꾸기로 합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로 살아. 차정원은 잠깐 멈칫하다가 묻습니다. 같이? 주하늘은 짧게 대답합니다. 같이. 짧은 대답인데요. 이 집안에서 그런 대답은 거의 맹세입니다. 길게 말하면 흔들리니까요. 짧게 말해야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영채는 병원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주영채는 웃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멀리 있는 하늘을 봅니다. 주영채의 눈은 비어 있는데요. 그 빈 눈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행복을 원했는데 행복이 너무 무서워서 자신을 부쉈던 사람. 하지만 여기서도 여지는 남습니다. 주영채의 손끝이 창문에 닿는 순간 아주 작게 떨리거든요. 그 떨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다음 전개는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올 수 있겠죠. 건양은 주인이 바뀌어도 욕망은 절대 끝나지 않으니까요.